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오만방자하게 들리더라도 내게 야유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은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뿐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관련해서, 즉 과연 내게 지혜가 있는가와 그 지혜는 어떤 것인지와 관련해서 나는 델포이의 신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압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나의 친구였고 여러분 대다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이 어떤 사람인지, 즉 자신이 시작한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구했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야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신탁을 위해 물은 것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사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에 대한 비방과 모함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께서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란 말인가? 나는 내게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지혜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신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신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일 리는 없는데. 그때부터 한동안 나는 그 신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주저하고 망설인 끝에 신이 무슨 의미로 그런 신탁을 내리셨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신탁을 반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함께 만나 깊이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의 그런 행동은 그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대단하고 고상한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반면에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는 하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은 것 한 가지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군.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지식으로 명성이 자자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걸고 맹세합니다.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결함이 아주 많아 보였고 그들보다 못나고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더 나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지혜와 무시, 그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를 놓고 신탁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해 보았습니다. 신탁이 준 대답은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그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꼬치꼬치 묻고 다니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감과 미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에 대한 비방이나 모함, 그리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와 관련해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생각에는 오직 신만이 진정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우리에게 신탁을 주시는 이유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에는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께서 소크라테스라는 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아,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너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나라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지혜로운 자들로 보이지 않으면 신께서 원하는 대로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 내게는 나란 일이나 내 가정사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극도로 빈곤한 것도 오로지 신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종종 나를 흉내내면서 자신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했던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고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 같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내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신들을 믿지 않으며 궤변을 정설로 둔갑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척하다가 무식이 탄로났다는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럴듯한 논리를 동원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나를 비방하고 모함한 말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귀를 채워왔고 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론의 서두에서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해온 나에 대한 편견을 내가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것은 진실이고 나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없이 다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바로 그것이 나에 대한 모함의 본질이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이유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으며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복 중에서 죽음이 최고의 복일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최악의 재앙임을 확실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지가 아닐까요?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이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부끄러운 짓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워서 내가 아는 선한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 분명하게 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우리는 이제 아니토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을 방면하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탐구와 철학을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체포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한 조건으로 나를 방면하려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는 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내게 숨이 붙어있고 그럴 힘이 있는 동안에는 철학을 하고 여러분에게 조언하며 어쩌다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경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혜와 힘으로 명성이 드높은 가장 위대한 나라 아테네의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부귀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왔듯이 미덕을 비롯한 여러 주제를 놓고 사람들과 매일 대화하면서 나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성찰하는 일은 인간에게 최고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찰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변론.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시간에 쫓겨서 서둘러 판결하는 바람에 이 나라를 욕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오명과 비난을 듣게 생겼습니다. 나는 현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을 비방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현자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형벌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을 설득시킬 정도의 변론을 제시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하셔도 내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나는 자신을 변론하는 말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법정에 선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들어왔던 것들, 즉 눈물을 흘리며 내게 어울리지 않는 짓들을 해가며 그런 말들로 통사정하고 애걸복걸할 정도의 뻔뻔함과 후한무치함이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에 대한 변론을 행하는 동안에도 위험을 피할 요령으로 자유민에게 합당하지 못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변론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변론하다가 죽는 쪽을 택한 것이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에서든 전쟁터에서든 나를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일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죽음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비겁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비겁함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려오기 때문이지요. 나는 나이가 많아 둔하고 느려서 이 둘 중에서 더 느리게 달려오는 죽음에게 이제야 붙잡혔지만 나를 고발한 자들은 영리하고 재빨랐기에 더 빠르게 달려온 사악함에 이미 붙잡혀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떠나지만 그들은 진리에 의해 사악함과 불의함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게 내려진 판결은 내게 집행되고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그들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내게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예언을 하곤 하는데 지금 내가 마침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사람들이여,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죽자마자 여러분이 내게 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 여러분을 덮칠 것임을 나는 분명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죽이면 여러분의 삶이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그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제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비판할 것이고 여러분은 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해서 자기 삶이 올바르지 않다고 누군가가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쉬운 길은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직접 관심을 갖고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게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에게 해주는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내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신의 예언의 음성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내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보고 계시듯이 누가 보아도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는데도,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설 때도, 여기 법정에 출두하여 이 자리에 섰을 때도, 변론하려고 어떤 내용을 말할 때도 신께서는 나의 그런 행동을 반대하신다는 신호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며 말을 하는 중에도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 무슨 말을 하든 신께서 그것을 반대해서 나를 가로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방금 내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나쁜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아니었다면 평소에 내게 들려오고 했던 그 신호는 나의 말이나 행동을 반대하여 반드시 나를 막아섰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좋게 여겨서 선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행한 일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어떤 해악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이승의 온갖 고역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게 신호를 보내 경고하며 나를 막아서지 않은 것이고, 나도 내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이나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를 이승의 고역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를 고발했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서 그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아들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미덕보다도 재물이나 그 밖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전에 내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듯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들을 벌하여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자들임에도 마치 자신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와 내 아들들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저서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에서 가져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책을 쓴 적도 없고 자신만의 사상을 전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 사상, 관련된 역사들은 플라톤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남긴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말년에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불경죄와 청년들에게 궤변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이에 그의 유명한 제자인 플라톤은 현실 정치에 큰 환멸과 분노를 느껴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직접 민주제가 타락하면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다며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지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신념과 책임이 배제된 행위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집단에 대한 비판이 되고 집단에 대한 비판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서 소크라테스는 개인으로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예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철학적 논쟁은 예사고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조차 우리는 모난 말을 하지 않으려 하지요. 집단의 힘은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개인적 자각이 부재된 집단의 힘은 몰지각하기에 무섭습니다. 큰 일은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똘똘 뭉친 거대한 집단의 한 구석에서 소크라테스같이 꼬장꼬장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인물을 포용할 수 없다면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 집단의 광기로부터 그 누구도 사회적 처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
지금 이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문이 막히지만 않으셔도 다행일 것 같다.